이번엔 바로 지금 차 한 잔만 마시고 찍는데요.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그러니까 민법의 조문에는 연대채무하고 보증채무만 있어요. 수인의 채무자. 중요한 걸로. 부진정 연대채무는 민법의 조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연대채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왜? 민법은 실생활이니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연대채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진정 연대채무는 판례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법률을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판례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률 해석을 하잖아요. 뭘로 어떻게? 조문을 보고 판사들이 해석하는 거. 그거를 판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무자한테 가능하면은 그 피해자한테 전부 주자. 채권자한테 전액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질, 주관적 결합관계가 없다. 부진정. 그러니까 이걸 미리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진정 연대채무 말만 나오면 머릿속에 쉽게 외워야 되니까 간단히 나오면은 법인 불법행청이,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이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법인 불법행위 35조,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 756조, 이거는 저도 조문을 외우고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건 제가 이해를 해서 설명드리는 거. 회사가 있어요. 법인. 대표이사가 있어요. 직원이 있잖아요. 딱 3자가 있잖아요. 법인의 불법행위청이라면 그건 대표기관, 대표이사 말아요. 대표이사가 잘못이 있을 때는 법인도 같이 책임을 진다. 솔직히 회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서로 먹고 살려고 있는 거죠. 친인척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가족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부진정 연대채무라 그러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법인도 똑같이 연대 책임을 진다. 이걸 보고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니까 부진정 연대채무. 또 사용자하고 직원이 있어요. 3자니까 사용자가 직원이 있어. 그러면 피용자라 그래요. 법률용어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피용자가 잘못을 하면은 대표이사도 한꺼번에 같이 책임을 져라. 연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걸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걸 두 사람은 연대 책임을 지라. 그런데 두 사람 관계, 사장하고 직원하고 피용자하고 어떤 가족관계가 아니죠.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 딱 안 쓰면 부진정 연대채무는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진정한 연대채무가 아니고 부진정. 이해하셨죠? 아무런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 그래도 법률용어를 계속 쓸 겁니다, 제가. 왜냐? 너무 쉽게 말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몰라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통지 의무도 없어요. 자, A, B, C, 아까 말씀한 대로, 법인하고 대표이사하고 피용자하고, 이 세 관계는 어떤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주관적 공동관계 없으니까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았으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네가 대신 좀 갚아줘. 이렇게 나한테 부담 부분만 그 돈을 달라고 구상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상권이 없으니 구상권과 통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구상권이 있을 때 통지 안 하게 되면은 구상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지할 구상권이 없어요. 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니까. 구상권이 없으니까 통지 의무도 없죠. 이해하셨죠? 이것만 알게 되면 돼요.
그래서 성질은 그렇고 법인 이 성립은 법인과 대표자, 그다음에 피용자와 사용자 이 관계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판례가 또 이제 시험은 판례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판례는 그냥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렇죠. 하여튼, 좀 저절로 막 읽어지는데. 자, 효력. 똑같습니다. 부진적 연대채무에도 대외적 효력, 채권자와 관계, 그 다음에 1인과의 관계, 불법행위 해결됐으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하고, 이 가해자들 말이에요. 가해자. 하여튼, 부진적 연대채무했을 때는, 아까 이제 법인이나, 대표이사나 피용자 이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보면 돼요. 피해자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해자, 1인한테 생긴 사유. 아까 말씀했죠. 채무자냐, 채권자냐, 이런 얘기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관계지. 꼭 돈에 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채무자 1인한테 생긴, 아까 법인, 대표이사, 피용자, 이 사람들이 채무자고, 채권자는 이 사람들이죠. 그는 갖고 있는 거. 피해자가 채권자란 말이에요. 가해자가 채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자, 채무자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이런 게 리걸 마인드예요. 아무튼 이거는 부진적 연대채무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피해자한테 채권자한테 채권자를 엄청나게 좀 더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변공상, 대물변제, 변제, 공탁, 상계의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내적 효력, 대내적 관계.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죠. 부진정 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이기 때문에 구상권도 없고 통지도 없다. 이게 답이에요. 끝. 그래서 그런데 특별하게 예를 들면은 구상권이 예외적으로 성립하려 그러면 예외적 성립입니다. 자기 부담 부분만 아까 연대채무에서는 자기 부담 부분만을 구상권 관계는 자기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는 내가 부담한 거 이상의 돈을 그 사람한테 냈어. 9억인데 3억인데 내가 전액을 다 부담을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이 피해자가 1억의 손해를 봤는데 자기가 전액을 다 줬어. 그랬을 때 자기 부담 부분은 예를 들면 3천밖에 아닌데 그걸 추가 출제를 했을 때 부담 부분 이상의 출제가 됐을 때 꼭 알아셔야 됩니다. 이상했을 때 아까 연대채무에서는 부담 부분만 출제를 했을 때고 부진적 연대채무는 부담 부분을 이상을 출제를 했을 때 구상권이 발생한다. 예외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없다. 꼭 아셔야 될 거고 거기에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실제로는 시험 예를 들면 공동 불법 행위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연대책임은 부진적 연대채무를 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부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외부적인 채권자와 관계에서는 채권자하고는 관계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채권자하고 이 세 명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적으로는 부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일에 자기 부담물 이상을 내부적으로 그렇잖아요. 9억이다 그러면 3억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이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진적 연대채무는 친인척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상을 했을 때 3억만 부담해갖고 변제를 해야 되는데 5억을 변제했을 때 2억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시험에 이거는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 거. 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상호 간의 통지 의무를 민법 406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간단히 해서 원칙적으로 부진적 연대채무는 구상권이 없죠. 그러니까 통지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나오는 거고. 자, 수인의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이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을. 자, 간단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들 부진정 연대채무는 진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구상권 지금. 그럴 때는 자기들끼리 구상하는 그 채무 입장에서는 분할 채무로 보는 거예요.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무런 과실도 없어. 그 다음에 부담 부분도 전혀 없어. 그냥 부진정 연대 책임만 지고 있어. 이럴 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분할 채무로 볼 것이냐, 부진정 연대 관계로 볼 것이냐, 는 얘기죠. 구상권자한테 어떤 과실도 없고, 부담 부분도 전혀 없을 때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보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대표자하고 피용자 관계. 법인과 대표기관 관계.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법인이 아무런 과실도 없고, 아무런 부담 부분도 없어요. 근데 너도 책임을 져라는 얘기고.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피용자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대표사 너도 책임을 져. 아무런 뭐 잘못한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피용자가 잘못한 걸 어떻게 대표사가 아냐는 얘기죠. 과실도 없고 부담 부분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부진정 연대 채무로 본다. 이런 얘기고. 아까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구상 의무는 분할 채무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연대 관계가 없을 때는. 그다음에 또 나오는데, 자, 이 정도로 아까 했는데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로는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부진정 연대 채무. 또 중요한 거는 또 쑥 들어가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한번 2회, 3회도 했을 때 그럴 때 깊이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가지고 법무사 할만하네? 택도 없습니다. 한 20% 정도, 10% 정도만 지금 개괄적으로만 하는 거고 다 판례에서만 나오니까.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동영상 보증채무를 들으면은 이제는 채권 총론 다 끝나고요. 내일 며칠이지? 4일이죠. 어떤 경우든 이번 주 내로 채권 강론은 끝내야 되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진도가 좀 늦어요. 물권법까지도 좀 다음 주 넘어갈 것 같네. 그래서 그러면 거의 한 달 만에 민법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